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증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우리 저 아침 라이브를 우리 착각인 것 같아. 우리 구독자 다 보시겠지? 그런 착각이 있잖아. 근데 아주 뜨문뜨문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가 봐. 가끔 한 번씩 박병창 부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했는데 매일 보시는 박병창 분. 부장 어디 갔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는 뜨문뜨문 보신다는 얘기구만. 정프로 선글라스 왜 끼냐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네. 아, 이건 이 년 넘게 그건 새로 들어온 사람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이 곧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예상가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다 되겠네, 장이. 네. 네, 지금 이제 10초 남았는데 됐어? 뭐 하락 약과?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670선 정도 보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좀 해줬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중에서 네이버는 좀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0.69% 올랐고 LG화학이 1.5% 정도 반등하는 반면에 삼성 SDI가 1.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약간 차별화되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상승하는 기업 중에서는 오늘 그 원전 관련주들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한전기술이 2.6% 정도 올랐고 LG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아마 10만 원으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75% 정도 반등했고 CJ제일제당이 1.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각각 한 1% 가까이 상승하는 이제 견조한 모습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가 좀 오르는 기업들 정도가 좀 되겠고 대부분은 좀 약세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웨이가 한 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넷마블, 삼성전기,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2% 가까이 주가 오전에 좀 빠지면서 좀 하락 출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MSCI 이제 리밸런스 관련해 가지고 종가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오전에 네. 좀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카카오나 뭐 효성 TNC나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번 주 들어와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도 오늘은 OCI가 한 1%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소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두산표어셀이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좋았죠, 저기. 예. 풍력도. 풍력도 좋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정프로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올랐을 걸. 윈드요? 베어링. 네, 윈드도 베어링은 잘 안 갖고 있어요. 아니 뭐 징징쇼 그거 한 분 있었잖아. 아, 그분 네, 있었죠. 네,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 징징쇼 베어링 있었죠. 징징쇼 베어링. 야, 네. 그거 징징 베어링. 금요일에 거의 20% 올랐던데. 축하드립니다. 네. 뭐 설마 그분이 저 200 종목은 아니었죠? 200 종목이 그분이었나? 아니 베어링 얘기 한번 했었어요. 네, 있었어요. 베어링 있었지. 하신 분이. 네. 그래서 정프로 물린 거에 바벨 전략으로 CS 베어링을 샀다. 네. 그래도 CS 윈드 다시 양전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고맙다는 거야? 아니 주주분들한테도 고맙고 회사한테도 고맙고 그렇죠. 네. 근데 요거 한 2만 원만 더 올라가면 딱 이제 본전 가는데 CS 윈드. 예. 한 30몇 프로만 오르면 될 건데 그죠? 30몇 프로요. 예. 통상 그럴 때는 한 3%만 오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몇 퍼센트. 사실 이렇게 되면 하루만 상가도 거의 본전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틀 상가면 이제 플러스고. 그렇지. 네, 3연상이면 뭐 나도 이제 팔죠 그때 되면. 자, 그걸 안 주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지수만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663포인트, 마이너스 22포인트 정도 일단 하락하면서 0.83% 정도 일단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승 종목은 190개, 하락이 한 584개로 확실히 하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89포인트, 4포인트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0.45%, 상승이 381개,
하락이 880개 정도 되니까 여전히 뭐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주가 메지온이 한 3% 정도 올라갔고 에이스테크가 한 3%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1.6% 오르는데 아마 임플란트 쪽 수출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반등하는 것 같고 차바이오텍이 1.3%, 차바이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1.1%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요. 오늘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3%, CJ ENM이 마이너스 2%, 뭐 HLB가 마이너스 2.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뭐 화요일까지 좀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오전에 대부분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한 3일 동안 한 1조 6천억 정도를 샀었거든요. 이제 뭐 그 화요일 같은 경우 1조를 넘게 샀는데 오늘은 일단 소폭 팔고 있고요. 마이너스 261억 정도 순매도고 오늘 기관도 좀 매도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금융 투자가 637억 이쪽은 이제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2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9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어서 금융 투자는 좀 프로그램 매도를 좀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294억 정도 외국인이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요. 화요일까지 좀 최근에 대량 매도를 했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은 1,200억 정도 모처럼 재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242억 정도 팔고 있고 금융주하고 보험 업종은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주들은 일단 외국인들이 파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섹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일부 좀 움직이는 모습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풍력 쪽이 좋습니다. 오늘도 풍력이 좋고 예, 풍력이. CS 베어링이 13% 정도 그러니까 네, 오늘 올라가가지고 좋고요. 유니슨도 한 6%. 네. 유니슨도 금요일 날 화요일 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오르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광, 수소, 풍력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오르죠, 지금. 순환매 도는 순환매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오늘 또 원자력 발전주들도 괜찮은 모습이고 예.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재 쪽에서는 뭐 LNG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센 편인 것 같고요. 전력 설비 업체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자율주행차 임플란트 업종 이쪽이 뭐 아주 강하진 않은데 일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대다수 업종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오늘 그 저가 항공주들 같아요. 많이 빠져요? 예, 저비용 항공사들이죠. 예, 아까 에어부산이 감자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자를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방금 이제 7시 반에 공시가 떴습니다. 66.67% 정도 비율로 네. 예, 감자를 이제 자본금을 이제 깎는 거죠. 예, 없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재무적인 이슈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건설 대표주들도 일단 오늘 마이너스 각각 한 대표주들이 1% 이상씩은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도 조금 밀리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회사들 또 반도체 대표주, 인터넷 대표주,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제조업체들도 대부분은 한 1%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은 오늘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그러네요. 지수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틀 미국이 별로 안 좋았죠. 네, 미국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저희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잘 보지 않습니까? 예. 밥솥 테마가 지금 상위에 있습니다. 밥솥이요. 코코? 아, 밥솥. PN 풍년. 뭔진 모르겠는데 풍년. PM 풍년 혼자 가는데요. 아, 그래요? 밥솥이 좀 몇 개 있는데. PM 풍력은 혼자 저거 가는데. 아니야? 저 정치인 테마주 아니야? 아 그래서 예,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정치인 테마주 정봉자가 그런 걸 모르나? 아, 당시 정치인 테마주 어떻게 됐어 그거? 당선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신기하게 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게. 여기가 그쪽이군요. 그 경기도지사 쪽이 역전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과 실제로 밥솥, 관련 있는 건 네. 밥솥 테마주가 아니라니까. 네, 전혀 알 수는 없으나. 밥솥이 무슨 테마를 이루겠어. 아니 대한제일미 같은 거 맛있게 또 해 먹어야죠. 네. PN 풍년이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밥솥주가 다 안 가는데 혼자 움직이는 거 그런 보면, 경우는 밥솥 예. 테마가 아니고 테마는 아니라고 봐야 쿠쿠를 봐야 돼. 쿠쿠. 예. 밥솥은 쿠쿠. 밥솥이 되려면. 풍년. 그리고 노터스는 저 뭐 마리화나 회사예요? 노터스. 노터스요? 네, 또 노터스. 마리화나 테마 또 이렇게 뜨고 있네. 하여튼 이런 것도 그러면 또 정치인 테마인가? 하여튼 뭐 저 혼자의 네이버들을 안 보세요? 네이버 그 증권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안 봐요. 좀 재밌는데. 자 그러면 뭐 리포트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잠시만요. 그 케이프 투자증권의 이제 박성순 연구원님이 반도체 자료 하나 적어주셨는데 동트기전이 좀 새벽이 가장 어둡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뭐 악재들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리를 한 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급이 늘지 않는 거는 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장비가 워낙 지금 부족하고 미세화 전환 때문에 생산량이 늘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네. 뭐 공급은 구조적으로 늘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슈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뭐 서버 주문한 거 뭐 취소한다. 오더컷이라 그러죠. 네. 주문 축소 이런 루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화권 업체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개가 중국에서 제일 큰 이제 뭐 서버 이런 걸 운영하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요 이제 BAT라고 이제 불리더라고요. BAT 3사라고 불리는데 이쪽에서 차지하는 서버 디램 내 비중이 5% 정도밖에 사실 안 되고요. 이 10% 정도 오더컷이 나왔다라는 루머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 디램 수요에는 0.2% 정도 영향이 좀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수요에는 0.2%니까 아주 미미한데 뭐 그 좋은 건 아니죠. 뭐 물론 줄어드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영향은 거의 좀 제한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이 네 개거든요. 네. 이 네 개 회사가 거의 40% 차지하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가 이제 오더컷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아직은 뭐 이쪽은 그런 얘기는 없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서버 내용 연수 상각 기간을 뭐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1년 더 쓰는 거죠 서버를. 네. 이게 지난 IR에서 이미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올해 2월에.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공개를 했는데 워낙 좀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미 나왔던 뉴스들에 의해서도 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버 사용 기간은 보통 4년 정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존은 이제 5년으로 좀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러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디램 수요는 뭐 여전히 좀 견조한 것 같고 2월 달에 아마존 웹 서비스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문 감소는 아직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부정적인 뭐 시각보다는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5월 달 수출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업종별로 좀 데이터들이 나온 게 있는데 DS 투자증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 이제 그 라면하고 술 데이터를 이제 좀 적어줬어요 보고서로. 그래서 5월 라면 수출은 50%나 또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라면이요? 예, 라면이 월 최고 실적을 이제 50%? 예, 50%. 왜? 어디로? 뭐 주로 이제 중국이 105%나 증가했고요. 이번에. 중국이 사재기 했나?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해, 중국이 상해. 지금 다운에. 이번 5월 달만 지금 10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오. 예. 4월에는 20% 감소했었어요 중국이. 네. 4월에는 실제 근데 이제 5월에는 물류 회복도 좀 일부 있어가지고 증가했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35% 성장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월 두 달 합치면 이제 전체 라면 수출이 한 24% 정도 일단 증가를 했고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60%를 삼양식품이 담당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비중이 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저쪽 경남 쪽에 밀양 공장이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성장을 할 거란 이제 전망이 나왔고 라면 외에도 소주 막걸리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대요. 소주하고 막걸리도 어디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5월 기준으로 소주가 지금 29% 성장했고 막걸리가 22%인데 소주가 지금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엔 좀 부진했다가 5월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연간 수출의 46%가 일본 쪽이래요. 일본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데 네. 미국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막걸리는 지난해부터 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막걸리가? 예, 일본으로 많이 나가나 봐요. 작년 아, 연간 막걸리 비싼 거 많아졌더라. 네. 막걸리? 해창 막걸리 이런 거 아. 몇만 원씩 하더만. 한 병에? 몰라? 몰라요. 2, 3만 원씩 하는 막걸리가 많아졌어요. 그 네. 비싼 데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막걸리 자체 비싸다는 거예요. 막걸리가 비싸다니까. 네. 뭘로 만드는데? 쌀 아니? 쌀이겠지. 근데 이제 이게 주조 방법을 전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참 내가 그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뭐 한산 소곡제기 있잖아. 얘기 안 한산 했어 여기서 그 전통주 얘기 때 나는 소곡주를 좋아한다고. 네. 또 소곡주를 아, 소곡주를 진짜 세 병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통 명인이 한 소곡주인데 네. 딱 가서 어제 친구들 모이면서 한 병 들고 갔거든. 야, 그 병이 완전 예술적인 도자기야. 그래서 그거 다 먹고 병쟁탈전이 벌려져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한산 소곡주 3병.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 주문했어. 농담입니다. 맛있대 진짜. 아 소곡주 맛있어요? 해대자 안전뱅이주라고 했다가 그런 용어 적절치 않다. 아, 맞네. 그렇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뭐라 그러냐. 네. 거기 모였던 10명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그 표현 하던데. 뭐라고요? 안전뱅이 수출이라. 아, 다 문제시네. 뭐라 그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동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라면, 소주 뭐 이런 것들 막걸리라든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의 좀 수출이 좀 예상보다 굉장히 호조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박정현 연구원님 이제 의료기기 데이터를 이제 적어줬는데 미용 의료기기는 오늘 뭐 주가들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전체 한 8.6% 정도 증가를 했고요. 미국이 108% 정도 증가했고 이제 톡신이죠 보톡스 이쪽 같은 경우는 6.9% 여기도 역시 미국 쪽이 100%나 수출액이 좀 증가를 했고요. 오늘 임플란트 쪽이 괜찮은데 임플란트가 오늘 좀 좋은 이유는 이제 전체 55% 성장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되게 안 좋은데도 중국이 33%나 수출액이 늘어났고 네. 러시아가 99%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쪽이 좀 우려보다는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 좋은 러시아 흐름인 것 수출 다 줄었던데 그거로 확 늘었네. 그러니까 저도 응? 저번에 오리온도 그랬고요. 응. 오리온도 중국하고 그 러시아가 오히려 늘어나 버렸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임플란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도 러시아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우려가 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렌즈도 이제 뭐 일회용이라든가 이런 렌즈도 많이 수출을 하는데 네. 이것도 한 15% 정도 증가했고 필러도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감소한 거는 의료기기 쪽에서 진단 키트. 확실히 진단 키트는 꺾인 게 마이너스 72.6%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급감을 하는 당연하겠죠. 뭐 예. 그거야. 네. 어쩔 수가 없겠지. 그런 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선 임플란트를 또 우리나라가 많이 또 네, 하는 걸로 진출을 알고 했잖아요. 있는데. 네. 예. 마치 그 러시아에서 라면은 도시락이듯이 또 오스템이야. 오스템 하면 그냥 그게 임플란트라는 뜻으로 아, 오스템. 그렇게 이제 또 통하고 아.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골려 먹어야 되니. 아이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잘 장악하는 게 좋지요. 네. 오스템이 임플란트입니다. 네. 뭐랑 같이 먹는다고?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 오뚜기죠. 네, 오뚜기가 마요네즈입니다. 네. 자, 또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정도 이 정도 됐고요. 볼까요? 오늘 네. 이제 일정은 이제 저녁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으니까 음, 요새 뭐 러시아를 오펙 플러스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의 플러스가 러시아죠. 러시아죠. 예. 하긴 대화 잘 안 될 거야. 예. 이게 막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 좀 벗겨진 양복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쟤는 뭐니 이럴 거 아니야. 러시아 빼고 잘 얘기를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오펙 네. 플러스 회의하다가 2시 정도 되면 딱 저쪽 저쪽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믹뚱믹뚱 있고 평상시에 자기네들끼리 야 쟤 빼버리자.
오펙 국가들 오펙을 처음 만든 나라 또 이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 예.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처음 주도해서 아, 만들었죠. 그런가요? 예, 나중에 이제 사우디가 큰 형이 됐습니다만. 자, 그럼 천희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집중해 주세요. 인남식 교수님 강의 현장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네네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화두를 각자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 주말마다 중동 학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감을 주셨던 인남식 교수님. 위즈덤 칼리지에서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수강의 기회 6월 5일까지 신청하고 꼭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시간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의 모든 강의는 수강 신청 시점부터 1년 동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